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주인이 바뀔 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7살입니다. 신문을 읽고 은행 일을 보고 병원 진료도 스스로 다니며 제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명이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치매가 의심된다며 보호를 위해 명의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삶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확인했고 병원 기록을 모았으며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재판날 저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당사자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존엄을 되찾기 위해 침착하게 준비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선택의 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약 챙겨 드세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순덕은 그 목소리 뒤에 숨은 날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영은 작은 쟁반에 물 한 컵과 약 봉지를 놓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약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쥐고 있다가 미영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처음엔 먹었습니다. 의사가 준 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했습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성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덕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한다는 걸. 그래서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매일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짜 아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순덕은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글쎄, 화요일인가? 아니, 수요일.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순덕은 그 수첩이 뭔지 알았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요즘 정말 심해. 아까도 자기 약 먹었는지 기억 못하더라. 오빠, 이러다 큰일 나.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순덕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치라는 게 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요즘 어머님 건강보험 처리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순덕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건강보험 서류가 아닌데?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미영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이거 재산관리 서류예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순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미영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도 가스불 끄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은행 비밀번호도 3번이나 틀리셔서 카드 정지됐어요. 저희가 안 도와드리면 어쩌시려고요?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스불 건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는 미영이 바꿔놓은 걸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순덕은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님,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요. 세무서에서도 계속 연락 오고 있어요. 세무서. 순덕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집은 세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냈으니까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칠만 생각해보마. 미영은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가, 나 순덕이야.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는 거 사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숙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그거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내 재산관리 권한이 다 넘어가는 거야. 왜? 누가 그런 거 들고 왔어?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에서 봐서. 야, 요즘 그런 거로 사기 많이 친다더라. 조심해. 전화를 끊고 순덕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서명은 안 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시장에서 웃고 있는 자기 모습. 아들 성호를 안고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결혼 사진. 순덕은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아직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끔 깜빡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치매일까요? 순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성호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성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성호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병원에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 나이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랑 상의했는데 엄마 재산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호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호야, 나는 아직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엄마, 저희가 엄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라고.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늙으라는 거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해 볼게. 성호와 미영은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계속 거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방법이 있지. 의사 진단서 받으면 돼. 그게 쉽게 나올까요? 요즘 어머니 상태 보면 충분히 나올 거야. 내가 아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볼게. 순덕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진단서, 치매 판정.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는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재산도 권리도 모든 게 사라지는 겁니다.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다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순덕은 오랜만에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동사무소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등기부등본 하나 떼려고요. 내 집.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순덕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일자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서류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서류를 몇 장 들고 왔었습니다.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마 그게... 순덕은 등기부등본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영아. 네, 어머님. 이거 뭐냐?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제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머님 편하시라고요.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님 동의 받았어요. 석 달 전에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명의를 넘기는 서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진명에 넘기는 서류인 줄 알았으면 도장 안 찍었어. 미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어머님이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내 기억은 멀쩡해. 너는 진명에 넘긴다는 말 안 했어. 어머님이 기억 못 하시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덕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석 달 동안 자기를 속여온 겁니다. 자기 집을 가로챈 겁니다.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놔. 어머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명예 이전이 끝났어요. 세금도 다 냈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이 사시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미영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제가 주인이에요. 어머님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기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이제 며느리라고요. 성우는 이거 알아? 당연히 알죠. 오빠랑 상의해서 한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 집을 빼앗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럴 줄은 몰랐다. 어머님, 저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나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70 넘으셨잖아요. 혼자서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준다. 순덕은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도둑질을 도와준다고 포장하는 겁니다.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며칠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순덕은 그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문 통지서였습니다. 신청인은 박미영, 피후견인은 한순덕. 순덕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신청 이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재산 관리 능력이 없음.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함. 치매. 순덕은 그 단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기가 치매라고요.
누가 그렇게 진단했을까요? 순덕은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순덕은 봉투를 뒤져봤습니다.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급 병원은 시내에 있는 신경과였습니다. 진단명은 경도인지장애. 발급 일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순덕을 데리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00에서 70 빼보세요. 이 그림들 기억하세요.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약을 먹어서 머리가 멍한 상태였습니다. 대답이 느렸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게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때 몰랐습니다. 자기가 치매 판정을 받는 줄. 순덕은 진단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법률구조공단 안내를 받았습니다. 순덕은 상담사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진명이가 바뀐 것, 후견인 신청이 들어온 것,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진단서가 발급된 것.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예요. 명예 이전할 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서명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진단서도 의심스러워요. 어르신 상태가 정상이신데 어떻게 치매 진단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후견인 심판에 출석하셔야 해요. 법정에 가서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판사님께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법원에 가야 한다고요? 네, 꼭 가셔야 해요. 안 가시면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순덕은 살면서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섭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오랜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가, 나 법원 가야 할 것 같아. 법원? 왜? 순덕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며느리야? 그건 도둑놈이지. 순덕아, 너 꼭 법원 가서 싸워야 돼. 그런 놈들한테 지면 안 돼. 근데 나는 법 같은 거 잘 모르잖아. 몰라도 돼. 내가 정신 똑바로 박혀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너 멀쩡하잖아. 치매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보여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멀쩡해요. 치매 아니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정말 멀쩡할까요? 가끔 깜빡하는 것들.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것들. 약속을 잊는 것들. 그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치매의 시작일까요? 순덕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가. 나이가 보였습니다. 법정에 서면 판사는 뭘 볼까요? 멀쩡한 노인을 볼까요? 아니면 치매 환자를 볼까요? 순덕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지? 12월 21일.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 대통령은 누구지? 기억났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는 외웠습니다. 내 집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매일 밤 이 질문들을 반복했습니다. 기억력 훈련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틀리면 안 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순덕이 듣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재판 날짜 나왔어. 다음 주 화요일. 걱정 마. 어머님 못 나오실 거야. 그 나이에 법원까지 혼자 오시겠어? 그냥 기각될 거야. 순덕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설령 오신다 해도 판사 앞에서 제대로 말씀 못 하실 거야. 긴장하시면 더 헷갈리시거든. 그럼 끝이지 뭐. 진단서도 있고 명예 이전도 이미 끝났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순덕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월 28일. 순덕은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날부터 순덕은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체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법원까지 혼자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문을 읽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날짜를 외웠습니다. 요일을 확인했습니다. 순덕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법정에 설 준비였습니다. 미영은 순덕의 준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도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못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재판 전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기면 집을 되찾습니다. 지면 평생 무능력자로 살아야 합니다. 후견인의 통제를 받으며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 순덕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소파는 10년 전에 샀습니다. 저 식탁은 아들이 결혼할 때 장만한 겁니다. 저 액자 속 사진은 남편과 마지막으로 찍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의 인생이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6시 순덕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미영과 성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현관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 집으로 당당히 들어올 수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순덕은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순덕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계단, 큰 기둥, 위압적인 분위기. 하지만 순덕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받으러 왔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순덕입니다. 아, 네. 302호 법정이에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법정들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301호, 302호.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 재판은 10시였습니다. 일찍 온 겁니다. 순덕은 가만히 앉아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단 위에 판사 자리, 그 앞에 증인석, 양쪽에 당사자 자리. 순덕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와본 곳이었습니다. 9시 30분쯤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미영은 순덕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와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순덕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죠? 집에 가세요. 이런 자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님 이런 데 계시면 더 피곤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내일인데 내가 왜 집에 가야 돼?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9시 50분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순덕 씨 계십니까? 순덕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저쪽 자리로 가주세요. 직원이 가리킨 곳은 미영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순덕은 일어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앉으면서 미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십시정각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법복을 입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4가 후견 1247호 성년 후견 개시 사건입니다. 신청인 박미영 씨, 피후견인 한순덕 씨 맞습니까?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가 순덕을 봤습니다. 한순덕 씨도 맞습니까? 순덕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피후견인이 직접 출석하셨군요. 네. 앉으세요. 순덕이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 주장을 요약하면 피후견인 한순덕 씨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성년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고요. 신청인 박미영 씨,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후견인은 현재 74살의 고령이시고 의료기록상 경도인 지장에 진단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자인 며느리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덕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덕이 일어났습니다.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순덕을 주시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출한 진단서, 그건 제 동의 없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병원에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치매 환자는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후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변호사를 제지했습니다. 한순덕 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4년 12월 28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딥니까?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보세요. 순덕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한순덕 씨,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박미영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금형의 변경에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속았습니다.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어요. 판사가 미영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발언권은 제가 드릴 때 하십시오. 미영이 억지로 앉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순덕을 봤습니다. 금형의 변경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한 달 전쯤입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러갔습니다. 거기서 제 이름이 사라진 걸 봤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명의 변경일자가 9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석 달 정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며느리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미영을 받습니다. 박미영 씨 명의 변경 사실을 시어머니께 고지했습니까? 미영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당시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일단 진행한 후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나중은 언제입니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제출된 진단서를 보겠습니다. 발급일이 11월 20일입니다. 명의 변경 후 2달이 지난 시점이네요. 순덕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그 진단서 날짜를 보십시오. 제 집 명의가 바뀐 건 9월입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11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치매라서 명의를 바꿨다고 하는데 진단은 그 이후에 받은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미영 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의 변경 당시에는 진단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미영의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어머님 증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진단을 늦게 받은 것뿐입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두 증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학적 진단이 명의 변경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판사가 순덕을 다시 봤습니다. 한순덕 씨 명의 변경 당시 본인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멀쩡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 때문에 머리가 좀 멍했던 것뿐입니다. 약이요? 무슨 약입니까? 며느리가 매일 주는 약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맑습니다. 판사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약을 드렸습니까? 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영양제요. 오메가3 같은 거. 영양제를 드시고 정신이 흐려졌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약을 끊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순덕 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박미영 씨 측은 명의 변경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면서 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해냈다.
법정에 섰다. 내 목소리를 냈다. 침묵하지 않았다. 순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미영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판사의 질문들. 미영의 당황한 얼굴. 진단서 날짜를 지적했을 때 법정의 분위기. 순덕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만약 치매 판정이 나온다면 순덕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검사 안내문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덕은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퍼즐을 풀었습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의사 앞에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꿈. 치매 판정서를 받는 꿈. 집에서 쫓겨나는 꿈. 어느 날 새벽 순덕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다. 자기 집을 빼앗기고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법정에 서야 합니다. 순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건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강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오랜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수가, 나 다음 주에 병원 검사 받으러 가야 돼. 무슨 검사? 치매 검사. 정숙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덕아, 넌 치매 아니야. 나보다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 그래도 불안해. 만약 검사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어쩌지? 이상하게 나올 리가 없어. 넌 멀쩡하잖아. 근데 나도 가끔 깜빡해. 이름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어. 정숙이 웃었습니다. 그건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나도 그래. 그게 치매는 아니야. 순덕아, 너무 걱정하지 마. 쉽게 말하네. 알아, 쉽지 않은 거. 근데 넌 이미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잖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계속 그렇게만 해.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검사 당일 순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덕은 안내 데스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위치를 물었습니다.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앞에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덕은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한순덕 씨. 순덕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순덕 씨. 앉으세요. 순덕이 앉았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하셨나 봐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순덕은 준비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날짜, 요일, 계절, 장소.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단어 3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사과, 자동차, 연필. 기억하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좋아요. 이제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순덕은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 거기서 또 7을 빼면 86. 순덕은 5번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사자, 비행기, 우산, 시계. 순덕은 모두 맞췄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나세요? 순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과, 자동차, 연필. 기억났습니다. 사과, 자동차, 연필입니다. 완벽해요. 의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계절, 가족관계, 최근에 있었던 일. 순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기억력 검사, 언어 능력 검사, 판단력 검사. 순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법원으로 보고서가 전달될 거예요. 제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순덕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미영은 순덕을 피했습니다. 법정 이후로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의학 용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정상 노화에 따른 경미한 기억력 저하는 있으나 치매로 진단할 수 없음. 일상생활 및 재산 관리 능력은 정상 범위. 순덕은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잊을까봐 겁냈을 뿐이다. 순덕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치매는 아닐까? 정말 무능력자는 아닐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는 멀쩡했습니다. 순덕은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가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정상이래. 치매 아니래.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넌 멀쩡하다니까. 고마워, 수가. 내가 계속 응원해줘서. 당연하지. 이제 다음 재판만 남았네. 그때 가서 그 결과 보여주면 끝이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덕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봤어요. 다행이네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그만 싸워요.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어머님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진명이는 제 이름으로 두고 어머님은 계속 여기 사세요. 아무 문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제 이름인 거예요. 순덕이 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언젠가 너는 나를 내쫓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내쫓아요? 지금도 내 집을 빼앗았잖아. 뭘 못하겠어.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집을 포기하지 않으면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감히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쩌고, 가습을 사고 나면 어쩌고. 요양원에 계시면 안전하잖아요.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내 방에서 나가.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검사 결과가 나왔어도 미영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재판 날까지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순덕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순덕의 모든 것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재판까지 2주일 남았습니다. 순덕은 달력을 봤습니다. 그 날짜에 다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진하게.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판사가 뭔가를 물었는데 순덕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깼습니다. 순덕은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옷.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성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순덕이 멈췄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 가시는 거죠? 그래.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순덕은 놀랐습니다. 성우가 법원에 가겠다고. 누구 편으로? 내 며느리 편 들러가는 거냐?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요. 순덕은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법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엔 두려웠습니다. 이번엔 준비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302호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9시 50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법원 직원들, 다른 사건 관계자들. 법정이 채워졌습니다. 십시 정각.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판사였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4가 후견 1247호 사건 계속 심리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일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후견인 한순덕 씨는 정상 노화에 따른 경미한 기억력 저하는 있으나 치매로 진단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 및 재산 관리 능력은 정상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초기 진단서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명예 이전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명예 이전 당시 피후견인의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부적절합니다. 판사가 미영을 봤습니다. 박미영 씨,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 있습니까? 미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비록 공식 진단서는 명예 이전 이후에 발급되었으나 증상 자체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들의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제출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 며느리인 박미영 씨와 아들인 박성호 씨의 진술이 있네요. 두 분 모두 피후견인의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저하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가 성호를 봤습니다. 박성호 씨, 여기 계십니까? 성호가 일어났습니다. 네.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성호가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술서에 보면 어머니께서 자주 건망증을 보이셨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성호가 입을 열려다 망설였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봤습니다. 성호는 순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성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어머니는 멀쩡하십니다. 건망증이 있긴 하지만 나이에 비해 정상적입니다. 중요한 결정도 스스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는 아내가 요구해서였습니다.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박미영 씨 앉으세요. 미영이 억지로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 진술을 했습니까? 아내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잘못이었습니다. 성호가 순덕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봤습니다. 섭섭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섭섭한 건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 안도감은 아들이 결국 진실을 말했다는 것.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성호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가면서 순덕 옆을 지났습니다. 잠깐 멈춰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미영을 봤습니다. 박미영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어머님이 나이 드시면서 재산 관리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했습니까?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명예 이전 서류인 줄 고지하지 않았죠? 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신청인 박미영의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후견인 한순덕 씨는 정밀 검사 결과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재산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초기 진단서는 명예 이전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가족의 진술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더욱이 명예 이전 과정에서 피후견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은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따라서 해당 명예 이전은 무효로 합니다. 원소유자인 한순덕 씨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순덕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집을 되찾았습니다.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뒤따랐습니다. 성호는 순덕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순덕이 아들을 봤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진실을 말해줘서. 늦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편에 서겠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친구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어떻게 됐어? 이겼어, 수가. 집 되찾았어. 정숙이 순덕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버스 창가에 앉아서 거리를 봤습니다. 똑같은 거리였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기. 하지만 이제는 다시 순덕의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순덕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몇 달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미영과의 관계, 성우와의 관계, 가족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가족은 깨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순덕은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미영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여위었습니다. 어머님 집인데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죠. 성호는? 오빠 알아서 하겠죠. 미영은 짐을 다 쌌습니다. 큰 가방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유가 있었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나중에 그렇게 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 집을 뺏은 거냐? 지키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나중에 판단력을 잃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핑계야. 너는 그냥 내 집이 갖고 싶었던 거지.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으시든 말든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허전했습니다. 가족이 떠났습니다. 성호는 며칠 더 있다가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말마다 들를게요. 그래, 올 거면 와라. 밥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됐다.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도 나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 환원이 완료되었다는 통지였습니다. 순덕은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순덕.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름 세 글자. 그게 순덕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순덕은 그 서류를 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처음 명의가 바뀐 걸 알았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의 절망감, 허탈함, 분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싸워서 되찾았습니다. 벤치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낯선 분이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어르신들 살기 힘들다던데 괜찮으세요? 순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냐고요? 글쎄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그러니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은 자식들한테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 조심해야 한다던데.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조심히 계세요.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가고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집.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집에 도착해서 순덕은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지은 밥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몇 달간 계속된 싸움이 끝났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오후에는 친구 정숙을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순덕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맞췄습니다.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기 권리를 찾았습니다. 자기 존엄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사와 상담했습니다. 제 집을 제가 정한 사람에게 남기고 싶어요. 누구에게 남기실 건가요?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아들 성호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순덕은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유언장. 자기 사후의 일. 생각하기 싫었지만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며칠 후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주말에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됐다고 했잖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덕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부엌에서 칼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후 성우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순덕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덕은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성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그래. 성우가 차를 타왔습니다. 순덕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랑은 헤어지기로 했어요. 순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 사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후회는 안 하냐? 후회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순덕은 아들을 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살려고요. 어머니한테도 잘할게요. 잘하는 건 나중에 봐서 판단하겠다. 성우가 쓰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켜보세요. 성우는 그날 저녁 늦게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말에도 성우가 왔습니다. 또 다음 주말에도 왔습니다. 매주 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친구 정숙과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성우가 매주 온다며? 그래.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잘 됐네. 아들이 정신 차린 거야. 그런 것 같아. 늦었지만. 늦어도 괜찮아. 하는 게 중요하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대단해.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이기고. 쉬운 일 아니었잖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해냈잖아. 너 스스로 해낸 거야. 순덕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스로 해냈다. 맞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내가 강한 줄 몰랐어. 원래 강했어. 다만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지. 이제야 알았어. 나도 싸울 수 있다는 걸. 그래, 넌 싸울 수 있어.
그리고 이길 수 있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8일.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다. 집을 되찾았다.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순덕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단순했지만 진짜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순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였습니다. 한순덕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사건에 대해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순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되는 건가요? 어르신의 실명은 가리고 사건의 경위와 판결 내용만 공개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괜찮습니다. 공개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순덕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실명은 가려졌지만 내용은 자세했습니다. 70대 여성 며느리의 명예 도용 막아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친구 정숙이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뉴스 봤어? 너 나온 것 같던데? 응, 맞아. 법원에서 공개해도 되냐고 해서 허락했어. 대박이다. 너 유명인사 됐네. 무슨 유명인사야? 그냥 내 이야기일 뿐이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야. 너처럼 당한 사람들 많을 텐데 힘을 얻었을 거야.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기 고통이 의미 있는 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한순덕 씨 맞으십니까? 저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세요? 네, 제 딸이 제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덕은 자기가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법원에 가는 법, 증거를 모으는 법, 의사 검사 받는 법. 최영희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싸워볼게요.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집이고 당신 권리예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뿌듯했습니다. 자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시간을 내서 상담해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지지합니다. 부끄럽지 않겠니? 내 엄마가 법정까지 간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가 집으로 왔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순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명의를 바꾼 것, 치매 진단서를 받은 것, 법정에 선 것, 그리고 이긴 것.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순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요. 내 이름이 사라진 걸 봤을 때.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된 거니까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멀쩡하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법정에 서는 게 무섭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순덕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기억이 가끔 흐릿하다고, 그게 무능력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존엄이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났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에 순덕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기억은 흐려져도 내 집과 내 이름은 또렷합니다 였습니다. 기사는 순덕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겪으셨는데 이 기사 보여드려야겠어요. 나이 든다고 무시당해선 안 됩니다. 응원합니다. 순덕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에게 권리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덕은 놀랐습니다. 강연이라니.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경험을 나눠주시면 돼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힘이 됩니다. 순덕은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 강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10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74세 한순덕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집 명의를 바꿨거든요. 치매라는 이유로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순덕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변호사도 없이요. 무서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집이고 제 인생이니까요.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경험, 의사검사, 판결, 그리고 승리.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이 가끔 흐려져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렁찬 박수였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이제 목소리 내야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덕은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버스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법정에 서고 신문에 나오고 강연까지 하게 될 줄.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기 고통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떨렸지만 해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일기를 덮고 순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누구일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호.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어머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성우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잘 주무세요,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참을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예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집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치매라는 낙인이 찍힐 뻔했습니다. 무능력자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순덕은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이 가끔 흐려져도 자기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순덕은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한순덕. 세 글자. 순덕은 그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존재. 자기 존엄.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요. 몸도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이름은 살아있어요. 내 존엄은 살아있어요. 순덕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모습, 남편과 함께 웃던 모습, 아들을 안고 있던 모습,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순덕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숨쉬고 걷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친구 정숙이 걸어왔습니다. 순덕아, 여기 있었네. 수가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요즘 여기 자주 온다며. 그래서 찾아왔지. 정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뭐가? 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 목소리도 커졌고 눈빛도 달라졌어. 순덕은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응, 정말이야.
전에는 늘 조심스러웠잖아. 남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근데 지금은 달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배웠어.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내 편이 안 되더라. 내가 내 편이 돼야 한다는 걸. 맞아. 내가 내 편이 돼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덕과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오늘은 내가 기분 좋은 날이야. 왜? 그냥 살아있어서. 정숙이 순덕을 꼭 안았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멋져.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아니야. 너는 특별해. 너는 싸웠고 이겼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그게 특별한 거야. 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가.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나도 고마워. 내가 내 친구여서.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인권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70대 여성이 가족에 의한 재산 침해를 막아낸 사례가 화제입니다. 이 여성은 혼자 법정에 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노인 인권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순덕은 화면을 봤습니다.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합니다. 순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주말에 보자. 전화기를 내려놓고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이겼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그날 밤 순덕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행복한 꿈만 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순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4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 고통을 이겨낸 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존엄. 그 모든 것이 순덕을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가.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미소는 환했습니다. 나는 한순덕이다. 74세. 평범한 할머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다. 기억은 가끔 흐려질 수 있다. 몸도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내 이름은 또렷하다. 내 존엄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순덕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덕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덕 씨,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순덕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순덕은 혼자 걸었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젊은이들이 운동하고 어르신들이 산책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간다. 순덕도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존엄을 지키며.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순덕을 비췄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그 빛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어서, 내가 싸울 수 있어서,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직 나눌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순덕은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치매라 적힌 서류 위에 순덕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순덕의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자기 이름을 지켰습니다. 자기 존엄을 지켰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순덕의 이야기입니다. 74세 한순덕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순덕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순덕뿐만 아니라 순덕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용기를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끝.